해방 넘버원 안중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필한 친환경 에너지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문에서는 본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를 기술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다행이고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어려운 농촌 살림에서도 어머님이 중, 고, 대학까지 마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MIT에 가서 기상학 석사, 조선공학 석사, 해양공학 박사를 했습니다. 미국 굴지의 그룹 EGNG에서 원자력 발전소 환경 전문가로 출판도 하고 에바스커에서 원자력 발전소 입지 선정 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불모의 해양 사업을 일으켜 세계적 조성 해양 사업 회사로 키우고 총괄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카이스트 특훈 교수, 해양대학 석좌 교수로 후배 양성에도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나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극복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배들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경제 정책을 제대로 세워 100년 대계를 이뤄보자는 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1장에서는 ESG 경영 시대에 대해서 집필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기업과 국가는 친환경적이고 사회적 책임과 봉사하는 정신으로 윤리 경영을 하여야 한다는 게 지금 시대 정신입니다. 이제 ESG 경영은 선택하는 필수입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군사 동맹을 넘어 기술 동맹으로 이어진 데는 한국 기업들의 눈부신 활약이 돋보입니다. 정상 외교의 성공을 수면 아래서 떠받친 건 기업들이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LG, SK, 현대자동차 등 반도체 공급망 그룹과 원자력 분야에서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기업들이 정권의 체면을 살리고 국익을 지켰습니다. 이제 정부는 기업 활동을 옥죄는 반기업적 규제와 족쇄를 풀어 맘 놓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기업의 정직성과 투명성, 지구 환경에 대한 공익적 책임과 사람 복지에 대한 책임을 지는 윤리 교영을 해야 합니다. ESG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기여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친원자력과 한국의 지리적 경제적 조건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건의했지만은 듣지 않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미국이 돌아왔다라는 제목으로 집필을 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반환경적이고 코로나 대책에 소홀하며 정통 민주주의를 무시한 채 재선에 실패하였지만은 친환경적인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이 이끄는 다자주의로 전환하고 지구 온난화 등 세계적 문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군사 동맹 외에 기술 동맹을 맺은 것은 한국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3장에서는 친환경 전력 수급 계획에 대해서 집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9차 전력 수급 계획은 한국 실정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탈석탄은 맞지만 탈원전은 틀렸습니다. 친원전으로 전환해야 되고 한국 실정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원을 현실적이고 유기적으로 전력 수급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현 정부의 전력 수급 계획은 석탄과 원전 발전 비중을 LNG, 신재생에너지, 즉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체 발전의 70% 이상을 대체하겠다는 비현실적 내용입니다. 첫째, 기존 석탄 발전 60기 중 30기를 폐지하고 LNG 24기로 전환한다는 것인데, 한국은 LNG 전량을 수입해와야 하는 자원 빈곤으로 발전 설비 전환에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둘째, 원자력 발전소 26기를 17기로 점진적으로 감축 운영 시 막대한 경제적 기술적 손실이 우려됩니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10.1%에서 13년 내에 40.8%로 크게 확대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이론상 과장이고 비현실적입니다. 정부 안대로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서울시 면적의 4.7배가 필요하고, 풍력도 바람이 안정적으로 부는 공해상에 부유식 풍력기로 200여 기 풍력단지를 조성해야 원자력 1기에 해당하는 전력이 나오는데, 한국은 태풍에 견딜 만한 8메가와트급 부유체와 계류 시스템이 아직 기본 설계도 안 되어 있습니다. 표 A에서 보듯이 탈원전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는 1,394조 원이나 더 드는데, 친원전으로 하면은 1,200조 원 정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정부의 9차 전력 수급 계획은 표 C 정도로 수정돼야 합니다. 사장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집필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의 발전 및 안전 유지가 가능한 것이 원자력 발전소이며, 사고가 나면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고도의 집약적인 기술이 필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세계 원자력 발전소의 최신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2020년 현재 30여 나라에서 441기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추가로 중국, 인도, 러시아, UAE 등 16개 나라에서 54기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미국은 셰일 가스 등 자원이 풍부한 나라임에도 화력이 59%, 원자력이 21%, 땅이 넓어서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20%가 가능합니다. 원자력은 웨스팅하우스, GE 등 제작과 시공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기술 동맹을 맺고 소형 원자력 모듈 등을 개발해 세계 원자력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당하고 많은 실효를 겪으면서도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키로 정부 발주를 정했습니다. 중국은 활발한 신규 원전의 개발로 세계 원전 건설의 3분의 1 정도가 중국에서 건설되고 있고, 대부분의 원전은 동부 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의 특별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58개 원전을 가동하고 있으며 미국의 104개 다음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종합적으로 첫째, 원자력은 친환경적 에너지입니다. 이산화 배출량의 석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둘째, 원자력은 연료비가 가장 저렴합니다. 천연가스의 3% 정도입니다. 셋째,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APR 1400은 안전성이 우수합니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 및 유럽 사업자 협회에서 안전성과 경제성 인증을 받고 UAE에 4기를 수출해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넷째,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이미 대단히 전력을 경제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한국의 핵공학 생태계를 증진시켜
대형 원자력 발전소 APR 1400 외에 소형 원전 모듈 및 핵융합 발전소도 신속히 개발해야 합니다. 5장에서는 해상 풍력에 대해서 집필했습니다. EU와 미국의 해상 풍력, 즉 고정식 및 부유식을 집중 검토했습니다. 한국은 지리적 여건상 육상과 해안의 고정식으로는 대용량의 전력을 수급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육상에서 몇십 마일 떨어진 공해상에 부유식 풍력단지를 조성해야 대단히 전력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태풍 통과 해역이 되어 우선적으로 8MW급 파일럿 플랜트를 성공시킨 다음 몇백 개의 부유식 풍력 단지를 조성하여 스마트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므로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태풍 통과 해역, 즉 미국 동부라든가 동북아시아에서는 8MW급 부유식 해상 풍력을 성공적으로 실행한 예가 없습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와 강력한 풍력에 견딜 만한 부유체와 계류 시스템을 집중 개발해야 합니다. 일본도 원자력을 대체할 만한 대단히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FW 부유식 해상 풍력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 분야에서는 이미 프랑스 아이들과 손을 잡고 터빈은 일본 자본이 투입되고 있는 MHI 베스타를 활용하여 2016년 5MW, 7MW 용량의 풀스케일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한국도 경남 콘소시엄, 즉 두산중공업과 상강 M&T 국책과제로 2025년까지 정부 출연금 270억 원을 투입하여 8MW급 부유식 해상 풍력을 개발, 제작하고 제주도 해상의 실증 성능 검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삼성중공업은 DNVGL과 같이 반잔소식 원유 생산 설비와 유사한 하비 구조와 모어링 시스템을 부동식 풍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동해가스 플랫폼 가스 상선이 종료되고 그 위에 풍력기를 설치해 수소 생산을 하고 파이프라인으로 운송하려고 합니다. 울산시가 지원하는 대단히 풍력 단지를 조성하려면 부유식 하부 구조물과 계류 시스템을 갖춘 기본 설계부터 제대로 하여야 합니다. 6장에서는 친환경차와 수소산업 전성 시대에 대해서 집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소차를 포함한 친환경차가 지난해 약 300만 대가 팔리고 전년 대비 44.6%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친환경차를 700만 대 이상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이 가솔린을 사용하는 내연차인데 친환경, 즉 전기 수소차로 전환하고 자원 빈국인 한국에서 수소 산업에 전념한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부상한 수소산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한국 대기업들이 수소 동맹을 맺고 수소산업 생산, 저장, 운송, 충정, 이용 등의 생태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SK, 포스코, 현대차가 공동의장을 맡고 15개 기업이 참여해 수소기업 협의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을 탄생시켰습니다. 7장에서는 친환경 해양 산업에 대해서 집필했습니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환경 규제는 기술력으로 최고를 자랑하는 한국조선 사업의 전성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대형 컨테이너선뿐만 아니라 대형 유조선과 액화 천연가스
운송 및 추진선 등 모든 일반 상선에서도 친환경선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는 상반기 전 세계 발주량의 44%를 수주하고 금액으로도 49%에 달합니다. 2년간 끊겼던 해양 프렌트도 올해 벌써 3건의 수주를 이루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국내 최대 선사인 현대상선이 지난해 1조 원에 가까운 영업 실적에 올 들어서도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잇따라 투입하면서 지난해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예고하고 해운 리동 국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전 세계인이 함께 싸워야 할 대전에 대해서 집필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온난화 현상으로 이상기후가 세계 도처에서 수시로 생기고 있습니다. 인간의 산업화 시대 이후로 더욱 가속화된 대기오염과 해양오염으로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2050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지만 실천엔 문제가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과 비현실적 재생 에너지로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힘들어 전 세계로부터 왕따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국내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을 보면 발전이 37.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철강 산업으로 19.2%, 석유화학이 9.5% 순입니다. 탄소 중립 비용도 표에서 보듯이 탈원전 시에는 친원전 시보다 거의 1200조 원이 더 듭니다.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와 2020년 10월 인도에서 변이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전 세계를 엄청난 혼란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인종, 국경 차별 없이 사람을 통해 급속도로 전염되기 때문에 한나라에서 끝난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총위 방역에 실패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극복과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트럼프의 영향으로 공화당 주지사들의 반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접종률이 52.9%로 유럽에 역전당해 포르투갈 79.3%, 영국 64.2%, 독일 61.4%, 그리고 일본은 50%, 한국은 38.6%로 아직도 저조합니다. 한국은 2020년 초기에는 방역 모범국으로 칭송을 받았지만 2021년 백신 수급에서 문제가 생겨 7월 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를 강행해 벌써 4개월째 접어들어 시민들의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결혼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경제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빚도 1,000조 원이 넘습니다. 18대 대선 막판에 문재인 후보의 정책자문위원장을 잠시 맡았던 경험으로 19대에서는 탈원전에서 친원자력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마감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탈원전으로는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도 없고 전 세계로부터 왕따 당하게 됩니다. 20대에선 미래 세대가 살아갈 토대를 마련할 지도자를 뽑는 중차대한 대선입니다. 20대에선 정부 조직법을 바꿔 매우 중요한 에너지 장관을 신설하고 과학기술부를 총리급으로 승격시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추진시켜야 합니다. 미국에선 검찰총장이 바로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국도 옥상옥 체계에서 법 집행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에너지 경제 책에 대해서 탄소 중립 시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지식인에게 반드시 읽어봐야 한 책이라고 장순웅 한동대 총장이
전 원자력 안전위원장이 강조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에게 교훈이 되고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데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신동식 회사기술회장 전 3공화국 초대 경제수석이 강조했습니다. 제가 집필한 친환경 에너지 경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박 넘버원 한충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